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대전 유성구 교회발 집단 감염이 영국발로 알려진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되면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식사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에어컨 등으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확산된 걸로 보이는데요. 대전시는 급기야 내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강화된 1.5단계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용산동의 교회. 오늘 하루 대전에서 8명, 세종에서 5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선교회와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모여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교회 확진자 일부를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영국발로 알려진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대전에서 알파 변이가 발견된 건 둔산동 신협과 보험회사 집단 감염 이후 3번째입니다. 교회 예배당 교단과 에어컨 필터 등 7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름철에다 보니까 이런 에어컨을 가동하고 장시간 있을 경우에는 그 필터에 의해서 다시 번지는 그런 상황이다. 전파 속도가 1.5배 이상 빠른 변이 확산 우려 속에 대전시는 24일부터 일주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밤 11시부터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 한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도 100명 이하로 제한되는 가운데 종교시설은 좌석수 20% 내에서 입장할 수 있고 예배 외 모임도 금지됩니다. 7월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입국자가 자택에서 격리를 하다 교회 집단 감염에 도화선이 된 만큼 해외 입국자의 경우 별도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의 교회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며 오늘도 우리 지역에서 3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용산동 교회 추가 확진자가 13명 발생한 데 이어 가족 간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도 발생해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으로 천안과 아산, 보령 등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발생해 충남에서도 모두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SNS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26살 최찬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천 건의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됐고 확인된 피해자만 70명 가까이 됩니다. 경찰은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방식이 지난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하다며 최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자택을 수색하는 경찰이 침대 밑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찾아냅니다. 휴대전화 안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가득합니다. 대전경찰청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26살 최찬욱을 구속하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SNS를 통해 마치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자 미성년자들의 접근해 피해자들에게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엔 6,950여 건의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됐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67명에 이릅니다. 어떤 사진을 1차로 보내주면 그 사진보다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요구를 했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데 유포하겠다. 피해자 대부분이 만 11살부터 13살 사이 초등학생들로 최 씨는 이들 중 일부를 차량과 공중화장실 등으로 유인해 14회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영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최 씨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피의자는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N번방,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성착취물과 유사한 자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수법이 박사방이나 N번방처럼
피해자들을 노예화하고 성착취물 제작 방식도 유사했는데 최 씨의 경우 특정 키워드를 통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만을 노렸다 밝혔습니다. 최 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경찰은 제작한 불법 제작물이 판매된 정황은 없었다며 최 씨를 상습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공단에서 폐업한 공장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가스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 등 장비 31대와 소방관 106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도시가스로 불길이 계속 치솟자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지만 1시간 만인 4시 55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 수리를 맡길 때 보통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업체를 믿고 차를 맡겼는데 내 차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대전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고객이 내 차인 줄 알고 몰고 갔다는데 정비업소의 허술한 출고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위해 지난 15일 자동차 회사 직영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강모 씨. 센터 직원은 먼저 접수를 해야 한다며 차 안에 열쇠를 놓고 내리라고 안내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센터에 들어간 강 씨는 5분 뒤 자신의 차량이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였고 접수를 했는데 나와서 차가 없을 때는 정말 황당했고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항의하자 CCTV를 확인한다며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강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차량 위치 확인 앱을 통해 40분 만에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 역시 고객으로 자신의 차량과 헷갈려 8km 정도를 운행한 뒤 다시 정비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다른 차종을 몰고 온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말도 황당한데 믿고 맡긴 업체에서 눈 뜨고 차를 잃어버린 상황이 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제3자가 제 차를 그냥 무단으로 끌고 나가서 한참 만에 돌아와서 나쁜 마음 먹고 아무나 들어와서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끌고 나가도 어떠한 제지가 없기 때문에 절도가 가능할 정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입고증과 출고 시에는 차주와 출고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상당수 서비스 센터들은 허술하기 일쑤,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이고 또 센터 직원도 만약에 어떤 방조 행위가 있었다든가 그것을 허용했다면 유사하게 고의를 인정해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를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2018년 서산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 안에 열쇠를 둔다는 사실을 알고 10대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는가 하면 2015년 대화동의 정비업소에서도 대낮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업체 측은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 열쇠를 차 안에 두지 않고 고객이 담당 엔지니어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부여군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들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일괄 지급합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연말까지 채무 295억 원을 모두 갚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 건설을 놓고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소송전까지 비화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산업단지 조성계획 도면을 입수해서 살펴보니 기업이 입주할 면적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산단 건설이 돈벌이용 아파트 개발로 변질됐다며 주민들이 토지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삼성이 13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아산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인근의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 2지구입니다. 강제 수용된 31만여 제곱미터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 도면입니다. 3,3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고 생활대책 용지와 학교 부지를 빼면 산업시설 면적은 협소합니다. 이마저 지식산업센터 부지여서 오피스텔 건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빌미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오피스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분석 결과 주거시설 용지는 13만 5천 제곱미터인 43%,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가 46%, 지원시설 용지 2%입니다. 산업시설 용지는 9.3%로 전체 산업단지 31만 제곱미터 가운데 2만 9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대단히 토지 개발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위한 정주시설을 갖추기 위한 산업의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거지 일반인의 상대로 한 아파트 분양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4.3km 떨어진 35만 제곱미터의 109를 묶어 하나의 단지여서 주거시설이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업승인 난 거 중에 아산 천안 쪽에는 아파트도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예. 하나의 산업단지로 받은 거지요. 109, 209를 별도의 산업단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법원은 강제 수용이 무효라며 토지주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2심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줘 사업은 자초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양승조 충남지사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정책 대결 경선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박용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양 지사는 경선 일정에 대한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휴가철 등 일정 변경에 상당한 사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들 간 3, 4회 교차 토론 방식이 필요하다 제안하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재난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쿠팡 화재 사고로 숨진 고 김동식 대장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화재나 구급 현장에서 119 대원에 대한 존경심은 아무리 칭찬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충남 소방대원들이 매일 119원씩 모아 어려운 주민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화재 현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119 역할까지 자임한 겁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생후 25개월 쌍둥이 형제 건규와 강규는 지난해 9월 희소병인 안구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인 건규는 양쪽 눈 모두 안구암 5기로 이미 실명됐고 동생 강규는 한쪽은 5기, 다른 한쪽이 1기로 판명된 겁니다. 형제 모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히 동생은 심장 수술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버섯 농사를 짓는 쌍둥이 형제 부모는 통원 치료 탓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서면서 쌍둥이 형제 가족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직원들과 의용 소방대원이 매일 119원씩 모아 조성한 가치가유 충남 119 기금 2차 지원 대상자로 쌍둥이 가정을 포함한 6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좀 잘 간직해서 애기들이 나중에 좀 더 커서 조금 사회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커요. 각 가정에 성금 300만 원씩 1,800만 원을 전달하고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 1월 화재로 집이 전소돼 마을 경로당에서 생활하던 아산시 한 가족에게도 가치가요 충남 119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한국 헤비타트와 협력해 새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직접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5천여 명이 참석하여
6월 현재 9천만 원이란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이가요 충남 119 기금은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5천여 명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이 진행되고 있고 일반 주민과 기업, 단체의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써달라며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4억여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충남 모금회와 협약식을 맺고 24억 6,400만 원 기부를 결정했으며 취약계층 코로나 예방 물품 지원과 무상 방역 지원, 전통시장 물품 구입 등을 통한 취약계층 전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권을 아우르는 국제 로타리 3690 지구가 김숙자 우먼 패키지 대표를 제44대 총재로 임명하며 첫 여성 총재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 총재는 재단 기부금 120만 달러, 회원 4천 명을 내세우며 첫 여성 총재의 명예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체계와 교대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로 허술한 공공의료 현실이 드러났다며 업무 기준을 명확하게 해 불법 의료 행위를 막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물론 4일제 교대 근무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처우 개선과 관련해 노조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3주기 추모식이 부여군 외산면 선영에서 장녀인 김혜리 여사와 강창희 전 국회의장, 심대평 전 충남지사, 국민의힘 정진석, 김태흠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총리가 1963년 37세로 공화당 당의장이 돼 헌정사의 첫 30대 당수였다며 고인이 생전에 남긴 업적과 파란만장했던 정치 역정을 회고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난치병 투병 중인 학생 20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